fx 값이 gx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근데 모든 실수에서 그런 게 아니라 0과 3 사이에서만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fx 빼기 gx 값 구하려고 합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0부터 3까지 범위 사이에서만. 어디로 블록이죠? 대칭축은 누구죠? 대칭축은 누구죠? 대칭축 A인가요? 근데 A라는 값이 0과 3 사이 있는지 0보다 왼쪽에 A가 있는지 3보다 오른쪽에 A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값이 0보다 왼쪽에 있다면 0부터 3까지 그림은 A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은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0과 3 사이에서는 0보다 컸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돼야지 0과 3 사이 있는 것들이 양수가 될까? 그럼 또 설명해 볼까요? 이 함수에 0부터 3 사이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밑줄 친 값은 0과 3 사이 있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 밑줄 친 값은 함수값이 되고 함수값은 그래프에서의 y좌표가 되거든. 0부터 3까지를 집어넣은 밑줄 친 값은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의 y좌표들이거든. 나의 바람은 그것들이 다 양수였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면 다 양수가 될까요? 제일 작은 값이 0대 2 반값이 제일 작은 값인데 0대 2 반값만 양수면 0대 2 반값보다 큰 값들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0대 2 반값을 양수라고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0을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하면 남는 값이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인가요? 그것만 양수면 좋겠습니다. 인수면 되는 것 같은데? 2a 마이너스 5하고 a 플러스 1입니다. 그게 0보다 크려면 a의 범위는? 근데 우리는 a가 음수였을 때 중에 문제 푸는 중이었나요? a가 음수가 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가요? 두 번째, a라고 하는 값이 0부터 3 사이 있다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0과 3 사이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거든?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죠? 네, a 대입한 값이 제일 작은 값이죠? a 대입한 값만 양수면 모든 값에선 다 양수겠네요? 그래서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a를 대입했더니 4a제곱 빼기 4a제곱이니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만 남습니다.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세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0과 3 사이에서만 답을 찾는 중이었거든? 근데 0과 3 사이에 있는 값이 이 중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a라는 값이 3보다 커 났다라면은 0부터 3까지 이쪽에 있겠네? 이제 어떻게 할 거죠? 네, 제일 작은 값이 3 대입한 값이고요.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2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a 18 빼기 5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2a-13의 값이랑 a-1의 값이 0보다 큰 거죠? 그때 해는 근데 3보다 큰 것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잖아. 3보다 큰 것만 답을 찾고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건 답이 안 되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의 값은 2분의 13보다 크다가 답이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정말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해가 됐다면 비슷한 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972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방금 전에 문제랑은 좀 다르네. 방금 풀었던 문제는 65번 문제는 0부터 3 사이에서 만족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범위가 없나요? 첫 번째 언급된 그래프가 두 번째 언급된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고? 그 말은 이것보다는 두 번째 언급된 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첫 번째 언급된 게 두 번째 언급한 것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그럼 이항하고 있습니다. k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x 플러스 4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위는 없습니다. 범위가 없이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성립하게끔 하려면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죠? 최고창 계수는 주어진 부동호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인가요? 두 번째 판별식인가요? 판별식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인데요. 이걸 선생님이 k 플러스 2로 묶어볼게요. 그럼 k 플러스 2에서 4를 뺐으니까 k 마이너스 2죠? 판별식은 0보다. 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 거지. 모든 실수 2차 부분식.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해는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이고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가? 그럼 두 개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범위인 거지? 그런데 세 번째 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언급된 거는 2차라고 지칭한 건 마이너스 2가 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함수에서 k의 값은 그냥 함수라고만 얘기했으니까 k는 아무 제약이 없어. k 플러스 2의 값도 아무 제약이 없어. k가 마이너스 2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게 2차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k 플러스 2라고 하는 색값이 빵인 것도 가정해 봐야 되거든. k 플러스 2가 빵이면 빵 x의 제곱 빼기 빵 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될 건데 이 식이 x한테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얘는 다 지워지고 식이 성립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일 때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여도 답이 성립하기 때문에 답에 추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지금 3번, 4번 푸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번, 4번 정도 풀고 나면 머릿속에 좀 입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981번 문제. 혜주야,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만 수학을 잘하지 않아.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너는 많은 반복을 통해서 잘할 것 같거든? 많은 반복을 하면 돼. 한두 번에 잘한 애가 있으면 걔를 이기고 싶다면 너는 일곱, 여덟 번, 열 번 봐서라도 따라잡으면 되는 거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한두 번 봐도 잘하게 된 때가 와. 자, 주어진 등식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여기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루트 속에 있는 값 나누기 했는데 루트 하나만 쓰고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리수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질문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하고 B의 값이 둘 다 음수였을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달고 하나만 루트 써가지고 표현하고요. 분모 있는 값이 음수였을 때, 분모만 음수였을 때 나누기 같은 경우가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녀석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를 달고 루트 B분의 A라고 씁니다. 분모만 음수였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 A하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건을 달고 나서 등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은 이렇게 할 건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하는 등식이 있거든? 이 등식이 등호가 성립했을 때는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 중에는 가끔 A도 B도 0이 아니라고 써 있으면 그때는 A는 0보다 작다, B는 0보다 작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등식이 성립했을 때 A, B를 구하라고 한다면 A의 값은 0보다 커나왔고 B는 0보다 작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문제야. 이게 무리수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볼 때. 자,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루트 두 개 따로따로 있었는데 루트를 크게 쓰고서 나누기 했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너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 있는 값은 0보다 커놨습니다. 분모에 있는 값은 0보다 작습니다. 분모만 음수였을 때 나누기는 마이너스 앞에 달립니다. 자, 그때 x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건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2x-5하고 x-1입니다. 0보다 커놨기 때문에 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5보다 커나 같다.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4부터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했으면 좋겠거든? 공통범위가 누구죠? 이보다 작은 거하고 2분의 5보다 큰 거는 공통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의 범위의 공통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값들이 아닌 걸 찾으세요. 이런 게 아닌 게 누구지? 뭔가 이상하다? 답이 왜 두 개지? 1번, 2번, 3번은 이 범위에 들어있죠. 근데 4번하고 5번이 범위에 안 들어있네. 선생님이 뭐 산수 실수한 게 있나? 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될 때가 하나 있구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둘 다 만족하는 건 이거거든.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뭐가 있냐면 분자의 값이 0이면 분모의 값이 뭐든지 간에 0하고 0은 똑같은 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든 말든. 근데 분자의 값이 0 나오는 x의 값이 2라고 2분의 5가 있니? 여기에 추가해서 x란 값이 2분의 5가 되면 분모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분자가 0이어서 그땐 등호가 성립해서 얘는 예외적인 상황인 거네. 그래서 2분의 3만 범위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줄 게 몇 번이죠? 84번은 A, B, C의 대소관계를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 대소관계를 통해서 부동식의 해를 갖다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거 해는 작은 값 A보다 작다 또는 큰 값 B보다 크다인 거죠. 두 번째 건 사이에 있는 값인데 사이에 있는 값이 B부터 C까지인가? 아니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네. 2차식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가 해가 되는 거잖아. 공통범위가 누구야? 이건 나중에 공통범위를 구하고 나서 똑같다고 할 건데 이 두 개의 공통되는 게 누구야? 비보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눈으로 볼까? 그러면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고 A라고 하는 값하고 B라고 하는 값하고 C라고 하는 값은 순서대로 대소관계가 성립한다고 먼저 얘기했고요. 첫 번째 범위는 A의 왼쪽과 B의 오른쪽인가? 두 번째 범위는 B의 왼쪽과 C의 오른쪽인가? 공통되는 건 두 겹인 게 공통되는 거지? 그럼 공통되는 범위가 누구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인가 봐? C의 값이 3인가 봐요? 그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것 같고요. C의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하고 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x는 4까지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3이라고 답을 하라는 얘기네. 또 풀어야 될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에는 부동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동식은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3이죠. 두 번째 부동식은 이렇게 이항한 이 식을 쓰고 있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7인가?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이거 부동식의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첫 번째 것도 해가 모든 실수고 두 번째 것도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지만 공통되는 게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뭘 만족해야 돼? 네, 먼저 최고치 한계수 1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너 방금 쌤한테 x제곱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a의 값은 4보다 크다밖에 안 나오네. 또 두 번째 부동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첫 번째는 최고치 한계수의 값은 양수네요.
두 번째 판별식만 계산하면 되겠네. 지금은 등호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따라서 A란 녀석의 값이 2분의 13보다 작다 같은데?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4보다 크면서 A의 값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가 우리가 구한 A의 값이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90번. 90번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 건 인수분해가 가능한 K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 있는데 공통되는 정수가 한 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푸는 중인데 X라는 값이 0보다 커질 때에는 첫 번째 부등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인가? 그때는 해가 뭐가 되지? 0보다 큰 같은 것들 중에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고 다 0보다 큰 같은 거 맞아요? 두 번째,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4x죠. 마이너스 4부터 x의 값은 0까지인데 0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답을 찾고 있는 중이한데 다 0보다 작은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한 해는 그냥 이게 해야 첫 번째 부등식의 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인데 0 하나가 빠진 거네. 얘가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인데 두 번째 부등식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했습니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는 종류가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일 수도 있고 k부터 마이너스 2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가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4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라고. 근데 두 번째 부등식하고 첫 번째 부등식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정수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닌가? 공통되는 범위 속에 정수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범위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공통되는 범위 속에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 한 개만 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은 오른쪽 끝에가 K인 거잖아. K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지 최소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K라는 녀석의 값이 0까지 가도 괜찮아? K의 값이 여기가 지금 1이 있거든? 설령 K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에서도 괜찮니? 어차피 0이 빈 숫자니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공통되는 거지?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건 괜찮은데 K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1이 포함될 테니까 두 개가 돼버리니까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왼쪽인 것 같아. 이제 궁금한 거는 등호를 달지 말지가 걱정되거든? 이 값을 지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면 공통되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의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공통되지 못하겠네?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값을 지우고 플러스 1을 써보면 두 녀석에 공통되는 건 마이너스 1이 있는 건가? 플러스 1은 공통되는 거야, 공통되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K의 값이 1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네? 공통된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네. 원래 0은 없었으니까. 요게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랑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녀석에서 공통된 정수의 값이 하나 있을 때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의 왼쪽으로 가는 거네 지금. 공통된 정수의 값은 일단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K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하지만 꼭 마이너스 4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마이너스 4보다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는 건 또 안 될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거든?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공통된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3이 공통된 정수일 겁니다. 이제 궁금한 건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아이고 이게 아니지. 왼쪽에는 K값을 지우고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보려고 하거든? 자, 이 범위 속에 공통된 녀석의 값이 두 개 공통되는 게 마이너스 3이 있어, 없어? 그래서 K의 값 마이너스 3이면 안 되는 거네? K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려고요. K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요 속에 들어있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가 두 개인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없지. 그러니까 공통된 건 결국 마이너스 한 개네? K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돼도 괜찮은 거네? 그럼 이게 답이네. K의 범위. 이 K의 범위 값들 중에 가장 큰 K의 값을 구하세요. 가장 큰 K는 1이네요.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판단하기로는 해준너가 이렇게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아직은 해결 능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시험이 임박하면은 복잡한 거 네가 어차피 풀면 틀릴 것 같은 경우는 그건 포기하고 해낼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세 변의 길이가 다한 것 같습니다. 누가 가장 긴 변이지? 먼저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너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이 뭔지 알고 있나요? 무엇을 알고 있죠? 김현우 제가 가장 김현우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는 커야 돼. 차이값이면 빼가지고 절대값 쉬운 걸 얘기하거든? 이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을 때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이 뭔지 알아? C제곱의 값이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똑같으면 직각삼각형이잖아. 둔각이라면은 직각삼각형에 비해서 여기가 둔각이 된다면 C라는 길이가 직각일 때보다 길어졌겠네? 그러다 보니까 C제곱의 값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변은 다 양수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x의 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일단 딱 지난 시간에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 배운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막 설명했으니까 막힘없이 슥슥 풀어나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하려고요. 가장 긴 변이 누군데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그래서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고요. 차이값이 누군지 모르겠다. 차이값이 누구지? 거기가 절대값 씌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하나만 풀어도 무방하긴 한데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차이값보다 크고 합보다는 작다고 놓고 식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요?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요? 자, 먼저 밑줄 친 것부터 풀었더니 밑줄 친 녀석의 해는 뭐지? 그 다음 이거 풀 차례인 것 같은데 얘가 좀 불편한데?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좌변값이 x-1인가? 이항했더니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니?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다 답이라고 하는데 우린 1보다 큰 거나 크거나 같은 것 중에 답을 찾고 있었거든?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할 거야? 네, 두 개 밑줄 친 거에 공통되는 범위가 1보다 크나 같다네? 두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작다면 절대값 속에는 x-1이 음수라서 그거 바꿔줄 거죠? 이거의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x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나오나? x의 값은 당연히 삼각형 한 변이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지. 그런데 양수인 조건과 1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0부터 1까지인가? 1보다 작은 것들 중에 답을 찾고 있었는데 양수만 된대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 답을 찾은 건 이거고 1보다 작은 것들 중에 답을 찾은 건 이거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만족한 녀석의 값은 뭐지? 그러니까 두 개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답이거든? 답을 합칠 거야. 0부터 1까지도 답이고 1보다 커도 답이라며? 그럼 답이 뭐란 얘기야? 양수기만 하면 된대? 두 번째,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을 쓰는 중이거든? 가장 긴 변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돼? 4x제곱, 4x제곱은 지워질 것 같고 x제곱이 오른쪽에 있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8x인가? 1하고 1은 지워지는 것 같은데? 2차식이 0보다 작은 거네. 0부터 8까지인가? 이게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제 세 변 길이가 다 양수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 x가 양수기만 되잖아. x가 양수면 밑줄 친 두 개는 다 양수인 거지? 2x-1이 양수가 되려면 모든 변이 양수인 거죠? 이 모든 녀석을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찾는 둔각삼각형입니다. 모두 만족하는 게 누구예요?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개수를 고르는데 몇 개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때도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문제였고 중간고사 볼 때 몇 번 풀어봤는데 다만 산수하는 과정에 2차 부등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풀게끔 합니다. 실근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했네. K값에 관계없다고도 얘기했네. 우리는 실근을 갖는 거 먼저 하려고요.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3k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k 이는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지? k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k가 뭐든지 간에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네? 그래야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네? 최고차 한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야?
판별식 조사를 요구하는 중인데. 이 진짜 원수 상수항이 없으니까 3 곱하기 0을 하면 되겠다. 그지? 판별식 값은 0보다. 하고 그러면 이건 아무 조건도 안 나오는 거고. a 플러스 4의 제곱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해? a 플러스 4의 제곱의 값은 이렇게 생겼겠네. 이 점이 누구죠?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물어보는데 0보다 작은 건 누구야? 언제 0보다 작아? 0이 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2차 방정식 파트에서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의 값을 가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거든?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그때 실근을 가는 조건이 먼저였고 k값에 관계없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거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푸지한 것 중에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개념세는요? 네. 그럼 개념세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쪽수 불러줄래요? 이백팔십 282부터 310 다음 챕터야? 근데 왜 안 풀어져 있어? 출혈 가지고 아니, 선생님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문제입 센 수학의 뒤에 있는 것도 다 풀어져 있어? 방금 질문한 거 뒤에 것도? 네, 쌤 시간이 시단계 전까지는 다 했어? 네. 그럼 근의 위치 관계, 근이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건 다 맞춘 거야? 오, 그거는 그 친구한테 듣는지 모르겠어요. 오, 그랬더니 친구가 친절하게 알려줬어? 그 친구의 성별은? 예, 네. 자,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 어떨 때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를 더해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할 때가 있는데 보통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거나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 그럼 우리는 합의 법칙 또는 합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직접적으로 또는이라고 얘기하든지 문제의 의미가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든지. 자, 바로 문제를 봐봅시다.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적혀져 있는 자연수 하나씩 적혀져 있는 3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의 카드를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4의 배수이거나 또는 9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4의 배수는 1부터 30까지 중에서 몇 개 있는지 알겠어? 몇 개? 그러겠네. 9의 배수는 몇 개 있지?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것도 있어?
36이니까 36은 여기 숫자 중에 없다고? 네. 그럼 그냥 단지 두 개만 더하면 되겠네? 겹치는 건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으면 빼야 될 건데 뺄 건 없다는 얘기지? 지금 더해서 푼 이유는 또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숫자의 합의값이 3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주의할 점은 두 눈의 숫자의 합의값이 3의 배수라고 얘기할 때 두 개는 다른 주사위란 말이야? 그럼 A 주사위에서 나오는 숫자는 앞에 B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뒤에다 쓴다고 한다면 2라고 하는 순서쌍과 1, 2라는 순서쌍은 서로 같은 게 아니겠네?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3, 6, 9, 12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니까 합한 값 중에 제일 큰 건 12인 거지. 그래서 3, 6, 9, 12가 나온 걸 찾으면 되겠다. 합이. 그래서 합의값이 3인 경우는 두 가지, 합의값이 6인 경우는 다섯 가지, 합의값이 9가지, 9인 경우가 네 가지, 합의값이 10인 경우가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다 더한 녀석의 값이 12가지인가? 합의값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합이 5거나 합이 10.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누가 있지? 그럼 다 해서 4개 있나? 합의값이 10인 경우가 누가 있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다 해서 7가지네? 문제가 또는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는 방금 12가지하고 7가지를 더하면 되겠네? 이제 검토할 거는 공통되는 게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공통되는 게 있나? 합의값이 5인 거, 10인 거, 합의값이 3, 6, 9, 12인 거, 공통되는 거는 없어요. 뺄 건 없네요. 또는 이어서 더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배법칙입니다.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그리고라고 표현한 것들, 동시에 발생하는 것,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기 때문에 고배법칙 또는 곱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또는은 더하기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곱하기. 뭐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까? 서로 다른 셔츠가 3개 있고 바지는 4개 있는데 티셔츠하고 바지를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각각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걸어가거든? 그럼 티셔츠를 선택하는 경우는 3가지? 바지를 선택하는 건 4가지? 근데 왜 더하지 않고 곱하기 하는 거지? 나는 동시에 못 입을 것 같아. 너는 티셔츠하고 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 있어? 티셔츠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바지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고니까 곱하면 되겠다. 자, 그런 표현이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 쉬울 건데 지금 물어본 질문은 합의 법칙으로 풀어야 될지 고배 법칙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만 나오면 그냥 풀어야 되나 봐. 첫 번째 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의 항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혹시 몇 개인지 알겠니 답이? 여기는 항이 2개 있고 항이 3개 있고 동류항이 안 생길 거라서 전개했을 때 동류항이 안 생길 거라서 6개 항이 있겠구나. 108의 양의 합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소인수분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 안 하려고. 자, 2가 몇 개 있어? 108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108 2로 나누면 54? 54를 또 2로 나누면 27? 2로 두 번 나누겠냐 지금? 근데 27은 3이 3개 곱해진 건가? 소인수분했어. 그때 약수에게서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 어? 누구한테 배웠냐?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알고 있니? 배운 적은 있어? 자,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제곱이라고 돼 있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2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써야 돼. 3의 3승이라고 돼 있는데 1부터 출발해서 3개, 3개, 3, 3개까지 이렇게 써야 돼. 3의 3승이 나올 때까지 써야 돼. 이게 양의 합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앞에 있는 값은 7? 10 더하기 30? 양의 합수의 총합의 값은 280이겠다. 양의 합수의 개수 구하는 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양의 합수의 총합을 구할 땐 앞에 1부터 출발해서 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더하고 곱해줘야 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경로의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A, B하고 PQ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4개의 지점에 대해서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첫 번째 문제가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A에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나?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연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P에서 B까지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A에서 Q까지 한번 간 다음에 연속해서 Q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먼저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죠? 네 가지라고요? P에서 B로 가는 건 두 가지인가요? A에서 Q로 가는 건 몇 가지죠? Q에서 B로 가는 거는 4하고 2는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곱해서 푼다고요?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연속해서 P에서 B까지 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2하고 3은 더해요, 곱해요? 그럼 8하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뭐해? 또는이니까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A점에 출발해서 B지점까지 갈 거고요. 은주라는 사람도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겁니다. 다만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고요? 그럼 상황이 이런 거네. 상현이는 A에 출발해서 B를 간 다음에 연속해서 A에서 P로 간 다음에 연속해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이와 동시에 각각 똑같이 출발할 거거든. 이와 동시에 은주란 애도 A에서 출발해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가면 되겠지. 또는 상현이라는 아이는 A에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갈 수 있죠? 동시에 은주라는 아이는 A에서 P로 간 다음에 B로 갈 수 있나요? 상현이가 가는 경우의 숫자는 8가지라며. 은주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며. 8가지하고 6가지는 뭘 해야 되죠? 왜 곱하죠? 네, 이 일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이거 상현이 6가지와 은주 8가지는 곱해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또 눈이니까 더해줘요? 48, 48 더했으니까 96까지?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돈을 지불하는 방법.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영원을 지불하는 거는 제외하고 경우의 수를 세세요라고 얘기했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해주의 주머니 속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어. 50원짜리 동전은 2개 있어. 그럼 동전이 총 다에 3개가 있다. 네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동전을 끄집어낼 거야. 근데 손을 집어넣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동전을 끄집어낼 건데 동전이 빵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을 못 집고 먼지만 집었어. 아무것도 못 집었을 때. 그런데 50원짜리 하나만 집을 수도 있겠네? 100원짜리 하나만 집을 수도 있지. 50원짜리를 2개 집을 수도 있겠지? 100원짜리 한 개하고 50원짜리 한 개를 집을 수도 있지. 또는 100원짜리하고 한 개하고 50원 2개를 집을 수도 있나? 이거 말고 더 이상 꺼내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빵원 지불하기, 50원 지불하기, 100원 지불하기, 100원 지불하기, 50원짜리 2개로 100원 지불하기, 150원 지불하기, 200원 지불하기. 총 더해서 경우가 지금 몇 가지야?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빼야 되겠다. 빵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가 100원, 100원 똑같은 거야? 이 2가지는 똑같이 100원이니까 2가지는 다른 경우가 아닌 거지. 그럼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5가지인가? 그 중에 빵원 지불하는 건 한 가지 빼라고? 항상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가 지불하는 경우의 숫자보다 금액의 숫자보다는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가 더 많아. 방법은 2가지를 다른 거로 셌겠지만 금액은 2개를 같은 거로 셀 거니까. 항상 방법의 숫자가 금액의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려고 해. 이렇게 직접 세 가지고 풀면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려고. 10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1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 주머니 속에 꺼내지 않거나, 하나 꺼내거나. 이렇게 2가지 방법. 50원짜리가 2개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 안 꺼내거나, 하나 꺼내거나, 2개 꺼내는 거. 거기서 빼기 1은 빵원을 지불하는 거,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거. 그건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50원짜리 2개를 쇼퍼에 가지고 가서 2개를 100원짜리 바꿔줄 사람 바꿔줄 수 있는 아줌마가? 그러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야지만 금액의 수를 구할 수 있거든? 100원짜리가 50원짜리 모여서 100원이라는 돈이 표현되면은 100원짜리 단위가 큰 거를 50원짜리로 단위 환산을 하려고. 그럼 아줌마한테 100원짜리 주고 50원짜리 2개를 받아오면 50원이 4개 있게 되니 이 상황 하에서 금액의 수를 세려고 해. 돈을 바꾼 다음에. 50원짜리 4개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은 빵원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빵원 내는 거 제거하려고요.
자, 이거를 접목시켜서 다시 봐볼까요? 자, 문제가 100원짜리 동전은 다 해서 4개 있대요. 100원짜리는 다 해서 4개 있고요. 50원짜리 동전은 3개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은 먼저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보라고 합니다. 100원짜리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방법은 5가지인가? 50원을 꺼내는 방법은 10원은 거기서 빼기 1은 뭐라고? 0원을 지불하는 거? 그럼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가 첫 번째 문제네요. 방법의 숫자는 다 곱했더니 80이라고요? 80에서 1을 뺐더니 79라고요?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숫자는 자 10원짜리가 모여서 10원짜리 3개 있다면 10원짜리 3개로 50원을 표현할 수 있나? 그럼 단위 환산을 하면 안 돼. 50원짜리 3개 중에 일부를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단위 환산해야 돼.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야 돼. 그럼 100원짜리 4개 가져가서 50원짜리 바꾸면 50원 8개 새로 생긴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50원 몇 개가 생긴 거야? 10원짜리 몇 개 있지? 이 50원짜리 10원짜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원짜리 3개 중에 일부를 가지고 50원이라는 돈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단위를 환산한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할 건데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1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거기서 빵원 지불한 거 빼기만 됩니다. 첫 번째 거 답은 79, 두 번째 금액의 수가 49라고요. 항상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 커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색칠하기로 갔습니다. 네 군데 영역이 있고 네 군데 영역에 세 개를 칠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조건은 네 군데 영역에 5개의 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른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A하고 인접한 영역이 몇 군데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B하고 인접한 영역은 C하고 인접한 거는 D하고 인접한 거는 C는 3군데 D는 2군데? 그럼 가장 많은 곳과 인접한 것부터 색칠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거든? 쌤이 지금 B에다 색칠하고 C에다 색칠하고 A에 색칠하고 D에다 색칠할 생각이야. 근데 문제 요구하기를 다 다른 색을 칠하래?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중인데 B에다 먼저 칠하려고 하거든? B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5개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어? C에다 칠하는 건 몇 개 중에 칠할 수 있지? 그럼 B, C에 지금 칠이 돼 있는 거잖아. 다른 색이. C에다 칠할 수 있는, 자, A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두 색깔을 피해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칠해요? 여기까지 다 칠했어.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칠해야 돼? 왜 2가지라고 생각했어? 아, 방금 전에 썼던 3가지 색깔은 사용하면 안 되니까? 모두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이건 다 해서 120가지인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괜찮은데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라고 얘기했어? 자, 색칠하는 거는 B, C 인접한 게 많은 거 먼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B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C는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근데 A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A는 3가지가 맞습니다. 먼저 BC에 칠해지지 않은 색 중에 아무나 칠하면 되죠.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야? 왜 3가지죠? 네. 여기는 녀석의 값은 A에 칠했던 색깔이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지만 지금은 A에 칠했던 색깔과 같은 색을 칠해도 돼요? 3가지라고?
180? 자, 순열 다음 방정식에서 자연수 XYZ의 순서성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수가 큰 것부터 문자를 가정하기 시작하거든?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죠. 네. 그러면 이 값이 10이니까 2항해 주면 30이네? 그때 XY로 가능한 게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 Y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1인가? Y가 1이면 X가 누구예요? 24. Y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누군 것 같아? 4. 5요. 5가 되면은 X가 0이니까 안 될 것 같아. 4요. 4가 되면은 X의 값은 6인가? 그럼 몇 개 있을까? 4개. 2라고 한다면은 10Z의 값은 20이어서 2항해 주면은 20이 되겠죠? Y의 값 1이었을 때가 X의 값은 14. 2였을 때가 8. 3이 되면 이건 3개 있나? 이 값이 3이었을 때는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죠? 그럴 수 있는 Y의 값은 이거밖에 없네? Z는 4가 될 수. 그거 다 해서 8개 있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자,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순열을 전에 공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기억 잘. 언젠가 배운 적은 있어요? 자,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순열입니다. 순열은 이미 너가 알고 있어. 중학교 때 해봤거든? 쌤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두 자리 수를 만들 생각이거든? 한 번 썼던 숫자는 또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5가지.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래, 두 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가지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해보셨습니다.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거든? 그럼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 두 번째는 4가지, 마지막은 3가지겠죠? 이게 순열이야. 순열은 서로 다른 숫자 지금 5개 중에 2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숫자가 20가지였고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60가지였네.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P라고 얘기할 거거든?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순열의 정식 명칭인데 거기서 P를 따가지고 와서 서로 다른 N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R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여기는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데리고 와서 일렬로 배열한 거네.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데려와서 일렬로 배열한 거네요. 산수할 때는 5부터 시작해서 사실 작은 숫자를 2개까지 곱한 거고요. 5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곱한 거군요. 사실 작은 것들을.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작은 숫자를 곱해 나가는 거겠네? 언제까지 곱해야 되는 걸까? 알죠. 그러겠네. 전체 개수가 R기가 되도록 곱해야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녀석의 값을 n-r이라고 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생게 뒤에 빼기 1부터 빼기 r까지 있으면 이게 r기가 돼버리잖아. 하나 더 있잖아. 그럼 요거 n-r로 끝나는 게 아니라 n-r 바로 앞에 걸로 끝나야지만 r기겠네?
그럼 n-r 바로 앞엔 누가 있지? N, 여기 있는 녀석은 점점 하나씩 작은 것들을 쓰는 거야? 그럼 n-r 바로 앞엔 누가 있어?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요게 바로 앞에 있는 숫자인가요? 바로 앞에 건 1이 크고 바로 앞에 건 1이 크니까요. n-r 바로 앞에 있는 건 n-r 플러스 1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npr의 값은 이렇게 알게 되도록 곱하는 거거든? 이것도 순열 공식이고 지금 여기다 적용해서 지금 방금 예시했던 두 개는 푼 거잖아, 지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려고. 이걸 우린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계승이라고도 얘기해. n의 계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말을 잘 쓰지 않고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은 그냥 귀찮아서 팩이라고까지만 발음할게요. n팩이라고 하는 녀석은 n팩이라는 녀석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1까지 다 곱한 녀석의 값을 우리는 n팩이라고 얘기해. n값은 의미하인 정수야. 음수만 아니면 돼. 1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이고 2팩의 값은 2부터 1까지 곱한 거여서 2고 3팩의 값은 3, 1 곱해서 6이고 4팩은 4, 3, 1 곱해서 24 5팩은 5, 4, 3, 1 곱해서 120 6팩은 720 6부터 1까지 곱한 거 이렇게 하는 게 팩토리얼인데 예를 들어 5 곱하기 4라고 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이 이 녀석의 값을 5, 4, 3, 1 3, 1이라고 써도 똑같은 거니? 그럼 이건 3팩분의 5팩이라고 쓸 수 있나? 60도 이 값도 분자의 5, 4, 3, 1이라고 쓰고 분모의 2를 써도 똑같은 거지. 이해되시나요? 방금 했던 것처럼 없던 3일 곱했고 3일 곱한 거 2일 곱했고 2일 곱한 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똑같은 거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쌤이 저기 뒤에다 뭘 곱하려고 하냐면 빨간색 위에 박스 친 거에다 뭘 곱하려고 하냐면 여기 옆에다가 n-r부터 쭉 곱해서 1까지 곱하고 분모의 값에도 n-r부터 쭉 곱해가지고 어차피 약분되면 지워질 거잖아. 그럼 분모의 값은 누구라고? 분모는 n-r 팩토리얼이라고? n-r부터 1까지 곱한 거? 근데 분자의 값은 n부터 1까지 곱한 게 있는 거니? 확인해볼까?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이 분모. 앞에 거 팩토리얼 5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3팩토리얼. 앞에 거 5팩, 앞에 뒤에 거 뺀 거 2팩.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식이 두 가지인 거네? 순열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공식, 2번 공식. 그럼 계산 좀 해볼까? np1의 값이면 뭐야? N,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산수 1번으로 산수하면 뭐가 돼? N, N,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한 개가 되게끔 곱해야 되니까 n인가? np의 값을 1번으로 계산하면 뭐가 돼?
N N 제곱 마이너스 네. 첫 번째 숫자가 n이고 두 개까지 곱해야 되는 거지. 하나씩 작아지는 녀석을. MP3의 값은 뭐가 될까? N N 마이너스 이건 세 개까지 곱하는 건가? 네 머리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제 좋아했어. 네. 이건 1번으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 값들을 2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N 마이너스 N 분자는 n부터 1까지 곱해진 거고 밑에 건 n-1부터 1까지 곱해진 건데 약분하면 n만 남는 거지? 자, 그런데 mpn의 값은 누굴까? 1번으로 계산하면 1번으로 계산하면 mpn의 값은 뭐가 될까? N 1번으로 계산하게 되면 n부터 시작해서 사실 작은 녀석을 n개까지 곱해야 되는 거겠네? NP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가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소화가 안 되나 봐. 숫자로 얘기하면 소화가 됐던 것 같거든. 아까 OP, OP3은? 근데 지금 문자로 얘기하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매칭이 안 되나 봐. NPR의 값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녀석을 곱해 나가는 건데 전체 개수는 R개가 되도록 곱한 거지? 네. 이해한 거 맞아? 네. 그럼 NPN의 값은 어떻게 한 거야? N 벤치에서 그럼 n부터 전체 개수 n개가 되도록 곱했으면 마지막에 1로 끝나겠네. 하나씩 작은 녀석을 썼으니까. 네. 그게 n 팩토리얼인가? 네. 그런데 이걸 2번으로 계산하려고, 2번으로. 2번으로 계산하면 뭐가 돼? 1은 앞에 분자의 값은 앞에 것 팩토리얼이 분자, 분모의 값은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이 분모?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네? 등호가 성립하려면 0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가 돼? 1이 돼야지 등호가 성립하겠네. 다른 것들은 1팩은 1이고 2팩은 2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2고 아까 전에 뭐 5팩이라고 하는 거 5, 4, 3, 1 곱해서 120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수 팩토리얼이잖아. 쌤이 아까 의미하인 정수일 때라고 했잖아. 0이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 0팩은 1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np0의 값은 1번으로 계산할 수 있나? 네. 1번으로 계산하려면 n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0개가 되도록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곱할 거야? 0개를 어떻게 곱할 거야? n부터 시작해서 전체 개수가 0개가 되도록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수가 빵개가 되도록 어떻게 곱할 거냐고. 1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0개를 쓸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데. 너 지금 이해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 2번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으로 계산하면 뭐라고 쓸 거죠? N 100 N 100 약분하면 누구죠? 그러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네.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아서 아무것도 배열하지 않은 거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한 거 자체가 한 가지야.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 가지.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그건 무조건 그냥 n팩이야. 10명의 사람 있는데 10명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기 10팩. 3명의 사람 있는데 3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기 3팩.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순열 내용 정리입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너가 이제 우리가 산수의 영역에서 수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문자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공부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계속. 근데 너는 지금 수로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다가 문자로 바뀌니까 그게 매칭돼서 머릿속에서 관념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이해된 게. 그 영상을 다시 보세요. 3팩이라고 한다면 3부터 1까지 곱하는 걸 얘기하겠죠? 네. 그럼 3이 1 곱했으니까 6인가요? 네. 5팩이라 한다면 5, 4, 3, 1 곱했으니까 그게 120인가? 4피 빵의 값이 뭐지? 4부터 시작해서 빵개를 곱할 수는 없잖아. 1이요. 네, 4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고 아무것도 배열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 가지라고요? 네. 앞에 4팩은 누구죠? 24. 0팩은? 1. 자, 순열값을 이제부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일단 이런 식들은 쉽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했던 1번 공식으로 푼다면 왼쪽은 n 곱하기 n-1인가? n부터 2개 곱하기? 그게 42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순열의 값은 npr이라는 녀석의 값은 n값은 r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r은 또 0보다 커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항상. 왜냐면 많은 개수에서 적은 개수는 뽑을 수 있는데 적은 개수에서 많은 걸 뽑을 수는 없거든. 자, 일단은 n값은 2보다 커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곱하기 뭐가 40이지? 7 곱하기 5. 그게 이웃한두 자연수네? n값은 7인 거네? 근데 인수분해하기에는 음수값도 존재하는데 음수값은 n값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7p 아래값이 210이라고 하거든? 7p 아래값 210? 산수 어떻게 하지? 왼쪽 거 산수를 어떻게 하지? 7부터 시작해서 r기를 곱해야 되잖아. 그 산수를 어떻게 하냐? 차라리 210을 분수하는 게 어떨까? 방금 전 이 숫자도 7 곱하기 6이었던 것처럼. 얘가 7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숫자가 7 곱하기 30. 30? 그럼 아래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네,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np5의 값이랑 30, np3의 값이 똑같다고 하는데 앞에는 n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하라는 얘기죠. 근데 뒤에 있는 값은 30 곱하기 n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값은 다 지워지겠네? 그러면 결국은 n-3 곱하기 n-4의 값이 30인 거네. 근데 n이라는 값은 5 이상이어야 될 것 같고 n값은 3 이상이니까 n값은 5 이상이겠네요? n이 누구지? 네, n값이 9가 되면은 6 곱하기 5가 되겠군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자,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연산들은 할만한데 말로 나와 있는 녀석을 수식화시켜서 풀어야 되거든, 이제부터는. 첫 번째는 6명의 사람이 있대. 6명의 사람이 있는데 6명의 사람을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6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6명 중에 네,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뭐라고요? npn 값이 n팩이었나? 이건 6팩인가요?
720까지겠네요. 두 번째 거는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6, P4, 그럼 산수는 어떻게 해요? 4, 4,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6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뽑으라는데 그럼 6P로 계산해도 될까? 왜냐면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반장,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부반장 이러면 되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경우의 수는? 30, 네. 방금 요거 이해했어요? 네. 이웃한다는 표현이 있거나 이웃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남자가 2명 있고요. 사람은 서로 다른 2사람이 있거든? 남자가 2사람이 있고 여자는 3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5명의 사람이 있는데 남자끼리 서로 이웃해서 세우세요 라고 했거든? 남자끼리 이웃한다고 하는 거는 남자 2명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이거를 동그라미 자체를 하나의 사람처럼 일단 인식해 버리려고 해. 하지만 여자들은 이웃한애만의 그런 말들이 없지. 여자들은 이웃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각각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동그라미를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이 4개를 뒤죽박죽 순서를 막 바꾸게 되면 남자들은 항상 이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4개의 동그라미를 일렬로 배열하기. 서로 다른 4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기. 400, 네. 근데 그 사팩 중에는 이 여자들이 순서 바꾸는 건 이 속에 들어있거든? 근데 남자의 2명, 이거 하나로 봤잖아, 지금. 이 남자 2명의 순서를 바꿔도 남자는 서로 이웃하는 거죠. 남자 둘이 순서 바꾸는 경우를 곱해줘야 돼.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남자는 이웃하지 말라고 하거든? 남자를 이웃하지 말라고 한다면 쌤은 먼저 여자를 이렇게 배열해 놓으려고. 여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명의 여자 중에 셋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기. 그런데 남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V 체크되어져 있는 4군데 중에 2군데의 남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 그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한다면 1, 2, 3, 4, 4개 카드를 만들어서 4개 카드를 남자 2명 앞에 배치하면 될 것 같거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남자 앞에 배열해주고 그 배열된 숫자대로 집어넣어 여기 들어가세요라고 시키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만큼 들어갈 건데 4자리 중에 사람 2명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바로 4P2로 계산하면 되겠다. 앞에 게 6가지고 뒤에 게 12가지라고요? 세 번째, 남녀가 교대로 섰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만약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3명씩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남녀가 교대로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남녀가 교대로 있는 거지. 그럼 2개 따로따로 다 세줘야 되거든? 하지만 지금은 남자 수가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남녀가 교대로 쓰려면은 여남, 여남, 여로 배치해야 되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먼저 3명의 여자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오로지 2군데 자리 중에만 남자 2명을 배치하는 거니? 그게 몇 가지인데? 2가지, 그래서 앞에 건 6가지, 뒤에 건 2가지. 이해되셨어요? 네.
알파벳을 배열하려고 합니다. 알파벳을 배열하려고 하는데 월드컵이라고 하는 8개의 문자 중에는 똑같은 알파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 다른 알파벳 8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W하고 P 사이 W의 P 값이 양쪽 끝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W하고 P의 값이 양쪽 끝에 온다는 말은 그 속의 알파벳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6개 서로 다른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600까지인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곱하기 뭘 해야 될까? 2배 왜 하는 거지? 괜찮은 네. 그럼 720에다 2를 곱했으니까 1440까지네요. 두 번째는 W하고 P를 제외하고 OR, L, D, C, U라고 하는 알파벳 6개가 있거든? 근데 W하고 P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만 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W하고 P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만 왔으면 좋겠대?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이걸 하나로 보려고, 하나로. 선생님이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네모 두 개에 6개 알파벳 중에서 네모 두 개에다가 두 개 알파벳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그게 몇 가지야? 이 6개 알파벳 중에서 두 개를 골라다 이 네모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그게 몇 가지야? P는 그리고 W하고 P는 순서 바꿀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완성했어. 동그라미 하나를 완성해놓고 동그라미를 그냥 하나로 보려고 해. 한 덩어리로. 그리고 남은 알파벳이 몇 개 남았죠? 대충 남은 알파벳은 4개 남았나요? 4개 남아가지고 지금 동그라미들을 5개 동그라미가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WP 사이엔 2개 알파벳만 있겠네? 그럼 5개 동그라미가 순서 바꾸는 건 몇 가지야? 이게 끝입니다. 첫 번째 6P의 값은 6 곱하기 5니까 30, 30에다 2 곱했으니까 70, 뒤에 거 5팩은 120, 그래서 8,400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여섯 개 알파벳이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말은 왼쪽에만 모음이 오거나 오른쪽에만 모음이 오거나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세 가지 서로 다른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 중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 줄 계획이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가 저 위에 나와 있는 설명에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구할 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문제 푼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6개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6회 거기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려고 하거든? 근데 이 중에 자음이 누구야? 5랑 2요. 자음은 MTH 아랫값이 자음이고 모음이 5하고 인가요? 그럼 먼저 자음 양쪽 두 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자음 양쪽에 배치하는 게 몇 가지야? 배워지 양쪽 끝에 자음을 배치하는 거는 4P인가? 4개 중에 2개 뽑아서 양쪽 끝에 배치하기? 네. 그럼 4P라는 건 이미 여기 들어갈 자음 2개가 순서 바꾸는 것까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2팩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남은 알파벳은 몇 개 남았죠, 이제? 2개. 전체 6개 중에 자음 2개를 갖다 배치했으니까
네, 남은 알파벳은 4개 남은 거죠? 4개는 그 속에서 자리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앞에 건 720까지인데 뒤에 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4, 3, 2, 1, 24? 720에서 288을 빼면 되겠다. 쌤이 빼기는 못하겠어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아까 다섯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네 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서로 다른 네 개를 택해가지고 네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음에는 가지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한 거는 네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서 좀 고민이다. 네 자리 자연수 만들 때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0 빼고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0이 들어가도 되잖아. 하지만 방금 전에 사용하는 숫자는 쓸 수 없을걸? 그럼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네. 0 포함해서 4개인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두 개 숫자를 사용했으니까 여기 쓸 숫자는? 3개.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럼 16 곱하기 6? 96인가요? 짝수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짝수의 값은 마지막이 0으로 끝나면 짝수 맞아? 네. 마지막이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도 짝수인 거니? 근데 마지막이 2로 끝나는 경우하고 마지막이 4로 끝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을까? 먼저 0으로 끝나는 거는 처음에 들어올 숫자가 몇 가지죠? 네 가지. 그 다음은 세 가지, 그 다음은 두 가지겠죠? 마지막이 2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첫 자리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처음에 들어올 숫자는 몇 가지죠? 3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맞아. 그런데 경우가 두 가지는 똑같은 경우일 거기 때문에 곱하기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36인가? 네. 다 해서 60까지? 이해되신 거 맞아요? 사전식별. 알파벳을 A부터 순서대로 사전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사전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A부터 배열하는 게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건데 이 단어가 몇 번째에 오는 단어인지 구해보라고 해. A부터 출발하는 단어들은 다 얘보다는 앞에 있는 단어들이지. B부터 출발하는 모든 숫자가 얘보다 앞에 있는 것 같진 않아. B, D로 출발했으니까 B, A로 출발한 건 다 앞에 있겠지. B는 한 번씩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B, B는 없어. B, C로 출발한 것도 다 쟤보다는 앞에 있겠지. 이제 BD가 BDA로 출발한 녀석은 다 앞에 있을까? 네. 여긴 BDC잖아. BDCA, E가 또 얘보다 앞에 있겠지. 이건 2로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이 BDC, EA 차례겠네? 요거 이해돼? 네. 그럼 첫 번째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 맞아. 나머지 4개 문자가 순서 바꾸는 것만큼 단어가 있을 거니까. 이거는 3가지.
4파토. 24개, 6개, 6개, 2개, 1개? 39인가? 그럼 이 단어는 몇 번째 단어라고 얘기해야 돼? 40. 네. 63번째 단어가 누군지 맞추라고 하거든? A로 출발한 모든 녀석의 값은 4팩 24개라며. B로 출발한 것들도 4팩일 것 같은데? 그럼 이것만 해도 48개네? 앞으로 15번 더 가야 되는 거네? 그런데 C로 출발한 모든 녀석은 24개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C, A로 출발한 걸로 이제 구분 지어볼까? 이건 3팩 6가지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54가지? C, B로 출발한 녀석도 앞에 있겠다. 지금까지 60가지? 네. 앞으로 3개만 더 가면 돼? 그럼 C, D로 출발해야 되겠네? C, D, A로 출발한 녀석이 지금까지 62개? 여기까지 62개면 바로 다음 단어가 63번째 거겠네? 그러면 C, D, B. A까지는 방금 전에 경우의 수 다 셌으니까 그 다음 단어가 C, D, B로 출발하겠죠? 그 다음은 A. 네, 요게 63번째 단어겠네. 이제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책이 소개하고 있는 순열 내용이고요. 다음부터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 순열까지만 이 책하고 센 수학 풀어오세요. 조합 전까지 둘 다. 시간. 아, C단계는 저 2차 분식 C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아요? 분열했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 분열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순열하고 경우의 수는 다 풀어서 오세요.